2050 거주 불능지구. 이 책의 원제목은 The Uninhabitable Earth입니다. 미국에서 2019년에 출판되었고 한국에서 2020년에 번역되었으며 기후 종말론을 역설하는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50년은 지구 종말의 시작이다. 번역된 책의 제목은 2050년을 기후 종말의 시한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 어디에도 2050년을 시한부 종말의 구체적 시기로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50년을 시한부 종말론의 시작이라고 보는 내용을 몇 군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급한 내용을 몇 군데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216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전 지구상에서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0년, 30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앞으로 이 30년 내에 탄소 배출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면은 지구는 종말을 맞이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30년인데 반해.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30년입니다. 지금부터 30년이면 2050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258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아무리 늦어도 30년 이내에 온전한 탈탄소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의 기후재난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을 참고해 보면은 저자는 2050년이 지구 종말의 시작이라고, 탈탄소를 성공하지 못하면 2050년에 지구 종말이 시작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정한 종말의 시한은 30년입니다. 그러나 30년 안에 완전한 탈탄소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자 자신도 분명히 언급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데드라인은 2050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4페이지에서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화석 연료 없이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완벽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하며 농업 체계를 새롭게 구상해야 하고 심지어 육식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018년 IPCC 보고에서는 그처럼 필수적인 변화를 수행하는 것이 전 지구상의 2차 세계대전 긴급 동원령을 내리는 것에 필적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2050년까지 완전한 탈탄소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또 화석 연료 없이 돌아가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모든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른 시스템으로 세우지 않는 한은 불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완벽히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에너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또 개인적인 생활 방식도 많이 바꿔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2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그런 전체 세계가 긴급 동원령을 내려서 강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더더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임용문에서 보여주듯이 저자 자신도 완전한 탄소 중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추측에 근거하여 상상력을 동원한 픽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자가 말한 대로 이 책은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책이라기보다는 저자의 상상력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자는 이런 사실을 책에서 여러 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2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인류가 지구를 살아가는 방식에 지구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책이지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사실을 다루는 책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기후변화 모델에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아서 모델로부터 도출한 예측을 진리처럼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보면은 뭐 그럴듯한 말인데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은 이 책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설명하는 모든 사실에 대한 논리적인 전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가 기후변화 모델에서 추출한 결과를 두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가능한 그 현실을 또 가능한 예측 가능한 그런 결과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자가 이용한 기후변화 모델 그 자체는 불확실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걸 자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도출한 결과를 가지고 진리처럼 생각하고 뭔가를 예측하고 어떤 현상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무리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다는 그 기후 모델에 근거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앞으로 2050년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앞으로 20, 30년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측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나도 무리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86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모두 추측에 기반을 둔 것이다. 추측에 기반한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진다거나 또 이 책에서 말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생활을 변화시킨다거나 뭐 정책을 수립한다는가, 이것은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공상소설을 읽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두려운 변수는 범람이 어느 정도나 빨리 실현될 것인가다. 아마도 1000년을 걸리겠지만 어쩌면 훨씬 일찍 닥칠지도 모른다.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런 모든 변화가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0년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2050년에 왜 이렇게 지구 종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지, 긴급하게 말하는지, 이 자체가 엄청나게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그런 내용을 20, 3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량만 기후변화와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오염물질 역시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합니다. 기후변화는 어느 한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탈탄소를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면 지구가 종말을 맞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요소는 다 무시하고 탈탄소만 강조하고 주장하는 그 자체도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 그것은 지금 저자가 전제하는 여러 가지 전제에 모순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 스스로 말하는 그 논리적인 모순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언뜻 보면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넘어서 인류 문명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반적인 시스템, 즉 산업자원주의 시스템 자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많다. 맞는 말이다. 저자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화석 연료 없이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화석 연료에 기반한 현재 존재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 이 말과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온난화를 다루면서 탈탄소에 강조점을 두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현재 존재하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 이 말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 책은 추측에 근거하여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재난을 종말론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작성한 시나리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이 현실화되기까지 100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왜 3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에 직면한 지구의 현재의 상태를 환자에 비유한다면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는 지구의 질병을 진단하면서 당뇨병 환자를 폐암 말기 환자로 진단하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구가 분명히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문제도 있고 환경오염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지구를 환자에 비유하면은 당뇨병 환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음식을 잘 관리하고 또 약을 복용하고 건강 관리를 잘하면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구의 문제를 폐암 말기 환자로 진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암 말기 환자는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환자 입장에서 이런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아든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돌팔이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웰즈의 진단과 처방을 믿고 따를지 말지는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을 읽고 또 그 논리적인 근거, 논리적인 모순, 논리적인 일관성 자세히 점검한 다음에 믿을지 말지는 여러분 각자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